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사 고종욱입니다. 기사로 알아보는 보험 업권 전망, 이번 달엔 또 어떤 기사에 주목을 해야 될지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첫 번째 기사는요, 치매 보험이 필요한 세 가지 이유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이 치매라는 질환이 다른 질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치료 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굉장히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이 가족의 경제적 고통을 낮출 수 있다. 이 이유를 첫 번째로 꼽았고요. 두 번째는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뭐 너무나 당연한 거죠. 치매라는 질환, 완치가 어렵고 그리고 치료약이 있다라고 해도 굉장히 고가이면서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환자를 치료하고 또 돌보는 이유는요. 다 아시다시피 이 치매의 어떤 악화를 늦추거나 또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치매 환자의 삶의 질이죠.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치매보험이 이래서 필요하다. 두 번째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요. 자, 누구나 필요하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치매의 원인은 대표적인 게 노화입니다. 늙으면 생기는 병. 특히 대한민국은요, 이미 100만 명 넘어섰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로 따져보면요 10명 중에 1명이 치매입니다. 앞으로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고요. 특히 대한민국은 뭐 52년째 코로나 특수를 제외하면 기대 수명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고 그만큼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러한 미래 불확실성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치매보험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치매보험 여기서 갑자기 어린이가 된 부모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어린이가 된 부모 점점 자식을 잃어갑니다. 이제 기억에서 지워지는 거죠. 이걸 늦추기 위해서는 치매보험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는요. 보험 점검도 건강검진처럼 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건강검진 어떻게 받나요? 꾸준히 반복적으로 받죠. 자, 보험 점검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이나 소득에 따라서 보험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게 보험은요 일단 가입해 놓으면 변하지 않죠. 그런데 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변합니다. 당연히 나이가 들고 건강이 바뀌고 또 직업이 바뀔 수도 있고 또 소득이나 재산 상태가 바뀔 수도 있고 환경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서 맞춰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는 보험의 종류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 그러면서 이게 사망에 관련된 보험인지 질병에 관련된 보험인지 아니면 상해 관련된 보험, 일단 보험의 종류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보장 범위와 기간을 파악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 암보험을 하나 끄집어내 보면 예전에는 진단금 위주로 되어 있고요. 입원이 그나마 좀 들어가 있고 통원은 거의 없죠. 여기다 항암 방사선이 있다라도 굉장히 소액, 뭐 항암 약물도 굉장히 소액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또 최근 의학기술 발달로 인해서 암치료 기술들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뭐 중입자 치료라든가 표적치료, 면역치료 이런 것만 예를 들어도 해당 담보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건 당연히 아실 거고 여기에 더해서 이러한 치료들은 입원이 아니라 통원, 외래 치료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담보를 우리가 제대로 체크를 해야 된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과거 보험들 보게 되면 팔승만기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서 첫 번째 기사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대수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유병기간이 늘어나고 이 유병기간이 당연히 80세 이후로 이미 예전에 2009년도에 건강보험 통계자를 보게 되면 80세 치료비가 70세 치료비를 넘어섰습니다. 뭐 정말 오래전 얘기거든요. 그만큼 의료비 집중시가 뒤로 밀리고 있기 때문에 보장기간 같은 것도 체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 그리고 납기를 체크해야 된다. 이건 이제 보험료 납입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점검하라는 얘기인데 뭐 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국민의 이 수입과 지출을 보게 되면 61세부터 적자 인생으로 들어섭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자, 그만큼 61세부터는 돈을 내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보험료 내기도 어렵겠죠. 그런데 뭐 갱신형으로 되어 있는데, 갱신형 어차피 만기까지 또는 내가 이제 보험을 해지할 때까지 계속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61세 이후에 소득이 없거나 적을 때 보험료를 내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갱신형 보험은 당연히 나이가 많다 보니까 보험료가 올라가고요. 그에 반해서 보험은 또 필요한 시기다 보니까 이럴 때 보험이 실효되거나 해지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손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납기 같은 경우도 뭐 70세 납으로 되어 있다. 그 은퇴 후에도 막 10년 이상 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보험을 유지할 수 있게 잘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보장 컨설팅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보장 범위가 넓을수록 좋고 보장 크기가 클수록 좋고 보장 기간이 길수록 좋은데, 당연히 이 세 조건은 보험료랑 비례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비싸죠. 그래서 좋은 보험을 고객한테 제공하고 컨설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고객에게 알맞은 보험을 컨설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 보험업계에서요, 유전성 암에 대한 특약들을 이제 준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저희한테는 희소식이죠. 이런 특약들이 나올 때마다 저희는 보험 리모델링에 활용할 수 있고 또 고객한테 좋은 보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예전에 그 안젤리나 졸리라는 정말 유명한 여배우가 갑자기 난소와 유방을 절제하는 그런 수술을 받습니다. 자, 왜일까요? 제 엄마가 굉장히 젊었을 때부터 그 암으로 고생을 하고 56세인가에 사망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사망한 원인이 바로 BRCA1이라는 이 유전자 변이 때문인데요. 이 유전자를 안젤리나 졸리도 갖고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원초적으로 암의 발병을 어떻게 보면 차단하기 위해서 난소와 유방을 제거한 거죠. 이 BRCA1 유전자는요, 난소와 유방암에 특화된 이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유전자 변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최근 5년간 조사를 해보니까 50대 암 환자는 8% 증가를 했는데 20대 암 환자는 26%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놀랄 수치죠. 이런 젊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암 환자가 늘어났냐, 이걸 파악해 봤더니 바로 유전성 암 때문입니다. 이 유전성 암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이 DNA 자체가 암을 갖고 태어난 거죠. 또는 이 능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제 능력을 하지 못하고 이게 이제 돌연변이가 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다 보니까 암으로 쉽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갖고 태어나서 이걸 유전성 암이라고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난소암이나 췌장암, 유방암이 여기에 해당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이 유전성 암은요, 일단 굉장히 빠르게 자라고요. 그리고 전이나 재발이 쉽고 고치기 어려우니까 예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약들을 보험사가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컨설팅할 때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우리가 뭐 표적 치료 받을 때 우리가 NGS 검사를 하고 이제 차세대 뭐 연기 서열 이런 분석을 하는데,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조기에 유전성 암이 발견됐다 그러면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도 이러한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검사 급여가 되더라도 150만 원으로 굉장히 고가입니다. 거기에 유전성 암까지 진단이 되었다라면 굉장히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약들이 나오게 되면은 고객분들한테 좋은 컨설팅 방향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 기사입니다. 네 번째 기사는요, 올해 개편되는 주요 보험 제도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보험 하면 민원왕이라는 이 불명예를 갖고 있죠. 뭐 원인으로 따지자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바로 불안전 판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실손보험 때문에 보험료 인상되니까 불만이 속출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더해서 뭐 나는 보험금 청구하는데 왜 이렇게 올라가느냐, 이런 이제 형평성 문제들까지 또 나오면서 계속 불신이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고 보험 시장을 활성화하게 해서 제도가 개편이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임신 출산을 보장하는 그러한 담보나 보험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이 우연성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 보험이란 건 당연히 우연한
이것이 기반이 돼서 보장을 해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임신 출산 관련 질환은 보상이 되지 않았었던 건데, 뭐 대법원 판례도 있고 또 최근에 이제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원인이 돼서 이러한 상품들이 올해 말부터 출시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무사고 때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그러한 상품들이 이제 나온다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손해보험의 정의를 좀 무시하는 거. 손해보험은 예를 들어서 이제 소멸되는 게 원칙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고객의 선택폭을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그런 상품이 나온다. 뭐 이미 상품이 나왔습니다. 뭐 여행 갔다 와서 무사고로 여행 갔다 오면 보험료를 일부 뭐 환급해주는 이러한 상품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우리 특별이익이라고 하죠. 이런 걸로 이제 보고 상품을 개발하고 이제 출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의 선택폭을 좀 넓히게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보험료를 환급해 주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더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 보험료 인상에 기인한다라고 해서 이런 부작용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니까,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실손보험은요, 어차피 유지 쪽으로 가야 됩니다. 왜 유지를 해야 되냐면, 실손보험은 뭐 어떻게 보면 마지막 보루죠. 보험의 마지막 보루고, 그래서 이 실손보험이 이 보장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정말 건강할 때 다 내놓고 나중에 유지를 못해서 말짱 도루묵이 되는, 정말 앞에 내놓은 보험료가 정말 다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실손보험 개편의 가장 핵심은 유지고요. 유지를 하려면 결국은 의료 수핑이나 과잉진료 이런 거 막아서 보험료 인상 낮춰야 되는데, 그러려면 비급여 건드려야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좋은 방향으로 실손보험도 계속적으로 이제 개편을 한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렇게 개편이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좀 더 깨끗해지고, 그러면 영업시장도 좀 더 확대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입니다. 마지막 기사는요, 이 TMF 사태의 여파가 보험 대리점 GA까지 영향을 받게 될 수도 있다란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TMF 사태, 뭐 예를 들자면 여행 상품 예약하신 분들 여행 못 가고 돈도 못 돌려받고, 또 입점 업체들도 중간에서 뭐 완전 난리가 난 거죠. 정말 이렇게 살짝만 들여다봐도 누구나 어떻게 보면 사기칠 수 있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허술했던 거죠. 물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제도를 뭐 완화하거나 장벽을 낮출 수 있지만, 뭐 이 기사에서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크게 꼽으면서 이제 이런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 그것 중에 하나가 보험 대리점도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보험 대리점을 직접적으로 이제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를 통해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간접 관리의 방향으로 이제 보험 대리점도 관리를 받는다. 뭐 예를 들어서 이 보험사에게 어떤 등급을 매길 수 있는 그런 이제 평가 기준을 마련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평가 등급이 나오고, 이 평가 등급이 일정 수준 이하 떨어진다. 그렇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지급여력 비율이라고 하죠. 뭐 예전에는 RBC 비율이라고 하고 지금은 이제 킥스라고 하는데, 이 지급여력 비율, 이 부분을 좀 높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걸 높이게 되면 뭐 지금 이제 권고사항이 150%인데 이거를 뭐 160, 170 올리게 되면 그만큼 자본을 더 확충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담으로 보험사에게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뭐 예를 들자면 너희는 위험하니까 좀 더 자본을 많이 쌓아놔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제도가 결국은 GA에 있는 경우라면, 또 요즘 이제 다 이제 원수사들도 자회사용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좀 안정성이 더 견고하게 되기 때문에 고객한테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더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좀 기사를 갖고 와봤습니다. 뭐 이러한 제도들이 결국은 시장을 좀 투명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 기사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